으로 직접 만드시는 그 수제 장인들이 있으셔서 아마 네. 그런 가게에서는 그렇게 맛있는 크림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감독을 하시면서 네, 네, 네. 사실 이제 감독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셨는데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빵집 이걸 계속 운영하는지 좋아요. 알겠어요. 좋아요, 재밌어요. 네. 그걸 또 드시고 그냥 좋아하시는 재밌는 분. 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맛있어서 된다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네, 네. 자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함께 첫 시간 해주셨는데 네. 배우분들의 네. 그 추천곡과 함께 네. 살짝 뭐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 배우분들이 또 이 방송을 함께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이야기 나오고 네. 하는 걸 또 너무 좋았다고 네. 네, 피드백도 좋습니다. 제가 팬입니다. 네, 항상 즐겨보고 있거든요. 예. 이번 작품도 정말 기대하고 네, 있을게요. 아주 밝고 발랄한 청춘들의 이야기예요. 네. 네. 아, 그나저나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장마가 곧 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촬영에 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네, 야외 촬영을 좀 서두르고 있고요. 네. 아마도 비가 오면 이제 실내 세트장 촬영으로 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드라마가 뭐 어떤 액션이 있다거나 뭐 위험한 장면이 있다거나 음. 배우들한테 좀 그런 건 없죠? 네, 그냥 웃고 얘기하고 사랑을 네. 나누고 하는 아주 건전한 그러니까 드라마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우리 배우들 소중하게. 예. 위험한 촬영을 안 하도록. 그러니까 장마라서 좀 걱정이 돼요. 더위가 그렇죠. 뭐 배우분뿐만 아니고 이제 스태프분들 네. 더위 조심해야 되고 항상 안전 기하면서 촬영해야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에 우리 이철아 감독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 주제는 또 뭘까요? 이번 주는 에스프레소로 정해봤습니다. 아, 에스프레소. 네, 좋아하시죠? 아, 저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음. 좋아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네. 에스프레소에는 손이 잘 안 가고. 아, 네. 요즘에 에스프레소 바라고 해서 네. 에스프레소만 또 파는 곳이 또 많이 생겼어요. 있더라고요. 저희 형중님은 어떻게 드세요? 에스프레소를 주로 이제 뭐 어디 많잖아요. 커피숍 가면은 네. 혹시 잔으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코로나 전에 네. 그 유럽 여행을 좀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을 갔더니 네. 그 뭐 이태리나 네. 뭐 포르투갈 이런 맞습니다. 나라들을 다니는데 거의 다 에스프레소로 팔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에스프레소가 이제 커피의 문화가 이제 이태리 남부 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에스프레소거든요. 네. 그 많이들 생각하시기에는 그거를 기계로 내린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사실 존재는 했어요. 기계가 생겨난 거는 한 30년대 그 무슨 그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즘 커피도 있는데 기다란 바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 네. 나오는 커피 머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발견된 압력에 대한 에스프레소 머신이 네. 나온 거고요. 그 전에도 모카포트라고 왜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은색 주전자 같은 거 올려놓고 끓여서 먹는 커피 혹시 네네. 예. 저 집에서 그거 써요. 예, 전시용으로도 많이 카페도 네. 하고 그게 에스프레소 머신의 전신이에요. 아. 이태리 남부 지방이나 지중해에서는 거기다가 커피를 네. 압력으로 내려서 그 일반 필터가 아니고 그 커피의 진한 그 기름 성분을 같이 빼서 고소한 맛이 나는 그걸 일종의 크레마라고 하죠. 네네. 커피 위에 갈색 층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즐겨 마시는 게 그들의 문화였죠. 그것이 네. 계속 뭐 발전되고 기계가 기계화되고 바에서 쉽게 에스프레소가 사실 익스프레스라는 어떤 빠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추출을 빨리 하는 뜻도 있지만 네. 빠르게 모시고 그날 아침을 정신을 깨우는 각성작용을 하는 그들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럼 감독님도 만약에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에스프레소 쪽이세요? 그렇죠. 에스프레소 맛을 잊을 수 없죠. 저는 에스프레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그 맛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네네. 무조건 이제 에스프레소다. 네네. 이게 진짜구나. 네네. 왔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우리 카페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딱 시켜서 먹는데 이 오래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한 두세 모금 마시면 네네. 없어지니까 네네네. 한 잔을 더 시켜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럽 이제 가보셔서 드셨다고 하니까 네.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한 1유로 정도 네, 하는데 네.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한 2잔 마시기도 하고. 그게 진짜 행복했어요. 유럽 네. 다닐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 이제 보편화된 문화가 아니어서 절제되고 굉장히 이렇게 예술로 뽑아들이는데 네. 거기는 그냥 일종의 문화여서 그냥 쭉쭉쭉 뽑아서 막 주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그 묽은 우리나라처럼 진한 맛이 아니고 약간 묽은 룽고 형식으로 좀 길게 뽑아서 주는데 네.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음. 드셔보셨겠지만 네. 그 원래 설탕을 타서 먹거든요. 그들은. 그렇더라고요. 시럽이나 설탕을 달달한 진한 커피에 설탕을 타서 먹는 게 또 그들의 문화에 그냥 마시진 또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맛있죠. 어. 또 갑자기 또 침이 꿀떡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에스프레소라고 특별히 막 싸고 그렇지 않아요. 같은 가격을 받기는 하죠.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오래 얘기하려면 아무래도 양 많은 네. 아메리카노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좀 아메리카노 쪽을 많이 마시는 편이긴 맞아요. 한데. 안 그래도 좀 편하게 오랜 시간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군들이 와서 이제 이태리의 그 에스프레소가 너무 써요. 물 좀 타주세요라고 해서 생긴 맞아요. 아메리카노, 그렇다면서요. 아메리칸 사람들의 커피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좋은 뜻은 아니라고 하더래요. 네. 뭐 그런데 지금 뭐 유럽에 가면 음. 그 미국식 아메리카노를 많죠. 파는 네. 카페라든가 네네네. 뭐 프랜차이즈 네.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산업이 사실은 뭐 됐죠.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네. 근데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에스프레소의 맛을 알면 에스프레소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요. 드신 분들도 오늘 그 네. 매력을 좀 네네. 전해주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감독님은 처음에 에스프레소를 접하게 된 건 언제셨어요? 저는 커피를 처음 접했던 거는 사실은 드립 커피, 손 흘린 커피라고 하죠. 네. 종이 필터에다가 이렇게 드립 되게 커피를 고급진 걸로 처음 접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처음엔 믹스 커피였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그래요, 맞아요. 그 상표. 그건 그 뭐 믹스 누구나 커피.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설탕과 경화 유지 성분을 먹다 보니까 참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네. 살을 좀 뱃살을 빼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던 게 커피를 접했던 건데 네네. 처음엔 이제 드립 커피였으나 커피 맛과 원산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맛의 본질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형중님과 똑같이 모카포트를 시작을 해봤죠. 그걸 먹으면서 진짜 에스프레소를 잘하는 곳을 가보고 싶다 해서 사실은 해외 여행에서도 많이 먹어보긴 했으나 네. 기억에 남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관심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돌이켜 보아서 잘하는 어떤 에스프레소 요즘에 바리스타 분들 뭐 전 세계 대회에서 한국 분들 많이 우승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하는 카페를 찾아가서 에스프레소 내리는 거를 한번 보기도 하고 어떻게 바리에이션 음료를 만드는지 해서 좀 공부할 겸 여기저기 맛집들을 찾아다녀봤죠. 저는 진짜 그것도 너무 대단한 게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 바리스타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막 이러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전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해요. 어떤 창작과 이런 뭐라고 하죠? 흥겨운 문화에 대한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노래면 노래, 네. 음식이면 음식, 커피면 그러게 커피. 말입니다. 아니 그 에스프레소 커피가 네네. 저는 참 신기한 게 네. 그 같은 원두래도 네, 이 원두를 어떻게 그 로스팅하고 맞습니다. 추출을 해서 네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 그렇죠.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커피를 강배전한다, 약배전한다. 그러니까 진하게 오랜 시간 로스팅을 하는 게 있고 네. 또 좀 연하게 일찍 추출을 해서 까맣게 태우지 않고 하는 방법이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보통 이태리 지역에서는 강하게 볶아요. 아주 강하게 거의 태울 정도로 볶아서 그 쓴맛을 끌어낸다고 하죠. 네. 네, 그게 진짜 본연의 에스프레소라고 하고 네. 요즘에 그냥 미국이나 일본 혹은 정말 그 세계대회 우승하는 그 분들의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은 좀 커피를 약하게 볶아요. 그래서 태운 맛을 좀 절제하고
그 원래 신맛이라고 하죠. 커피의 신맛과 단맛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근데 그게 또 그 세 개가 또 있어요. 그 세 개를 또 맛보면은 네. 굳이 설탕을 타지 않아도 네. 커피의 정말 향긋한 체리 향과 그 오렌지 향 같은 그런 산미를 고급스러운 산미를 느낄 수 있죠. 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게 비밀이었구나. 왜 그 카페 가면 네네네. 쓴맛과 네. 좀 뭐 그 단맛, 신맛, 신맛, 그 네. 과일 어떤 맛 걸로 나는 하시겠어요? 그런 걸 어떤 뭐 걸로 요즘 고르라고 많이 있죠. 말씀해 네네네.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네네. 완전히 쓴맛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완전 쓴맛만 항상 고집을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그 약간 신맛이 나는 네. 산미가 있는 네네네. 그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모든 음식에는 그 산미, 뭐 음. 김치도 그렇고 뭐 다른 음식도 그런데 그 산미가 어찌됐건 그 음식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고급감, 그 음식의 맛에 어떤 좌지우지해주는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음. 산미를 찾아다니느라고 아주 그러니까 좋은 그- 산미. 예. 그 커피 맛의 그 비밀은 얼마나 볶느냐의 차이구나. 같은 원두래도. 그렇죠. 볶는 거에 대한 차이 변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산지의 기본적인 맛이 또 틀려요. 아, 그리고- 원두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추출하냐, 종이 필터로 추출하느냐, 에스프레소 형식으로 추출하느냐, 추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수가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그 네. 변수를 다르게 하면서 마셔보는 것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아. 에스프레소 안에서도 변수가 많아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신맛, 쓴맛이 있듯이. 네. 그러니까 저도 커피를 잘 모르지만 이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변해가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맛을 봤는데 이게 그 전보다 더 좋은데 네. 이러면서 새로운 걸 찾아내게 맞아요. 되는데 네네네. 굉장히 재밌고 네네. 즐겁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단순히 아까 이제 커피를 어떻게 볶느냐가 아니고 네. 추출하는 데에 대한 변수도 있는데 모 커피숍에 가시면은 리스트레토라는 메뉴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리스트레또. 예, 에스프레소 추출을 예를 들어서 15초 기준으로 15초 되면은 툭 기가 멈춘다, 추출이 네. 멈춘다 했을 때 10초 이내로 뽑는 걸 짧게 추출하는 걸 리스트레토라고 해요. 그럴 때 볶은 커피가 진한 강도여도 앞부분에는 산미와 단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5초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20초, 25초 길게 룽고라고 하는 길게 뽑으면은 아무리 연하게 볶은 커피라도 끝으로 갈수록 그 진한 맛, 쓴맛이 좀 추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맛을 또 이렇게 조화롭게 네. 제조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카페에 가면 그 커피 추출하는 기계가 네, 멋있죠. 멋있기도 하고 머신이라고 하죠. 엄청 네.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저렴한 기계도 있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을 하려면은 그 비싸죠. 그 그러니까요. 물 탱크의 압력과 그걸 계속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 대 왜- 값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왜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네네. 또 저도 집에서 이제 좀 간편하게 좀 저렴하게 네. 큰 장비 없이 그 내려 먹어서 커피의 그 진짜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을 추천해 주신다면 가장 간편한 방법. 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저는 이제 핸드 드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핸드 드립. 예. 그냥 물 흘림. 왜 그 손 드라마나 흘림. 영화에서 그 배우들이 남자 배우들이 이렇게 네. 아, 네네네네. 멋있게 막 그 네네네. 하는 그 멋있지 않아도 적당한 굵기, 모래 정도 굵기의 네. 커피를 갈아서 종이 필터에 넣고 네. 이게 뭐 비싼 뭐 기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음. 싼 저렴한 드리퍼랑 그냥 일반 머그컵에다가 해서 뜨거운 물을 붓고, 그러니까 네. 양이 중요해요. 뜨거운 물의 양과 커피의 굵기인데 그렇게 해서 내려 먹는 커피가 저의 경험상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종이 필터라는 게 커피의 성분인 그 유분을 흡수해서 네. 맑고 깨끗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게 핸드 드립이라면은 에스프레소는 이제 유분 자체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머신이 없는데 어떻게 궁금하다 먹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카 포트 그것도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손쉽게 좀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작은 걸 아마 사셔서 네. 대신에 그거는 좀 곱게 갈아야 돼요. 어. 네, 커피숍에 가서 이 모카 포트용으로 좀 곱게 갈아주세요 하면 갈아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갈아서 한두
스푼 넣어서 이제 끓이는 거죠. 그럼 끓이는 압력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면서 통과해서 커피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커피 필터와 상관이 없이 그대로 유분이 나오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처럼 좀 진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오늘의 테마는 에스프레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역시 배우들 추천곡까지 오셨어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배우들 이제 당신의 추천곡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오늘은 그 조준영 배우라고 저희 이제 주연 배우 젊은 신인 배우예요. 남자 배우고 키도 크고 너무 모델처럼 잘생겼는데 굉장히 좀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노래를 추천받으려고 했더니 감독님 MZ라고 하면 MG. 노땅 취급받는데요. 노땅이에요.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MG로 하자고. 네, MG. 그래서 MG가 추천한 노래 뭘까 했더니 의외로 이 곡을 추천하더라고요. 허각 씨의 행복한 날을. 여기 사실은 좀 우리 세대는 에코잖아요. 에코로 알고 있잖아요. 네. 요즘 MG 세대는 허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기억해놓고 있죠. 네네네. 자, 그러면 조준영 배우가 추천한 곡 허각의 행복한 날을 듣고 갈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 에스프레소에 대한 추억이나 사연 그리고 이철아 감독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CPBC빵 그리고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Yeah. Girl, listen. You're the only one for me, baby. And let me tell you why.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제 행복한 나를. I can always be happy with me. I can always be happy with me.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질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제 행복한 나를. 난 많은 기대들로 세상이 정해놓은 사랑을 버리고 네 마음처럼 난 늘 같은 자리에 또한 나의 네가 되고 싶어. 소중한 널 위해 지금처럼
전부를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나는 들리지 않아. 자신 없는 미래로 미안해하고 있니.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젠 있지만 너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한 나를. I can do anything and everything if my life's with you. 네, 조진영 배우의 추천곡 허각의 행복한 날을 듣고 왔습니다. 자, 2시의 뮤직 김영중입니다. 화요일 행복 레시피 커피 내리는 영화 감독 이철아 감독님과 오늘은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분이 사연 주셨는데 3011님 사연이거든요. 저는 이탈리아에 가서 아이스 커피 시켰더니 우리가 아는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한두 개 넣어주더라고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 맛에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사연 주셨거든요. 네네. 저는 사실 그 커피를 따뜻하게만 마셔서 저도요. 아무리 더운 날에도 저도 따뜻한 것만 맞습니다. 먹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아니야. 저 촬영 현장에서 뭔가 그 맛을 아는 사람들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커피를 어떻게 차게 먹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저 현장에서 커피 못 드시게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그러면 네. 안 더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커피잖아요. 커피를 어떻게 차갑게 먹습니까? 근데 가끔 그런 일 없으세요? 정말 너무 더워서 네네.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내가 그 전에 한 얘기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아이스 그게- 시키면 좀 모양이 빠지니까 확 공감이 되죠. 그럴 때는 뭐 탄산수 시원한 거 주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 참. 근데 전 그 따뜻한 것만 먹어서 네. 이렇게 에스프레소에 얼음을 넣어준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은 대표적인 메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샤케라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못 샤케라토. 들어봤어요. 그 에스프레소와 얼음을 좀 불규칙하게 갈아가지고 네, 그 칵테일 흔드는 거 있잖아요. 네. 쉐이크. 네. 그 흔들어서 하는 메뉴가 실제로 이태리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쁜 잔에다가 이렇게 얼음하고 에스프레소랑 같이 넣어서 주는데 원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럽이나 그들의 단맛을 함께 넣어서 네, 마치 칵테일처럼 주는 차가운 커피 에스프레소가 있죠. 네. 그리고 그렇구나. 그들도 더울 때는 커피를 이제 물에 타 먹는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출한 커피를 차갑게 해서 진하게 주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네. 프레도라고 하는데 이제 프레도는 말뜻 그 자체가 이제 차갑다라는 뜻이고요. 프레도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뭐 시럽과 함께라든지 우유와 함께라든지 해서 메뉴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시원한 에스프레소가 네.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죠? 아포가토. 아, 네. 아이스크림 한 조각에 그 맛을 또 네. 그건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그 아이스크림 비싼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를 그냥 에스프레소 위에다가 그냥 얹어 놓고 막 네. 그냥 같이 마셔도 네. 그래서 사르르 녹는 맛과 함께 같이 먹어도 맛있죠.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굳이 비싼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렇게 같이 먹으면 네. 둘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그 바닐라 향과 그 부드러운 크림, 그다음에 진한 뜨거운 에스프레소. 네. 뭐 단짠처럼 뜨겁고 차가운 그 맛의 오묘한 조화가 좋습니다. 아포가토 뜻 자체가 그 물에 넣는다예요. 익사시킨다라고 그런 표현을 이제 그래요? 치면은 나오는데 이렇게 어. 빠트린다라는 뜻이어서. 네네. 아니 특히 왜 이 3011님이 이탈리아에서의 기억을 네. 사연으로 주셨잖아요. 네네. 이탈리아는 정말 진심으로 에스프레소밖에 없는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뭐 휴게소, 그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가도 그게 그냥 문화죠. 그렇죠. 예. 그냥 어디 가더라도 손쉽게 네. 카페 하면은 그거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에스프레소가 있고 뭐가 있고가 아니고 그냥 네. 카페예요. 카페를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걸 주는 거죠. 네. 한 잔을 쭉
추출해서. 그래서 저도 참 놀랐던 게 왜 제가 이제 유럽을 여행할 때 막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카페를 찾아다닌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냥 집 앞에 동네, 뭐 에어비앤비 할 때 집 맞습니다. 앞에 맞습니다. 동네,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 이렇게 버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 휴게소가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잖아요. 그쵸. 네. 굉장히 허름하고 허름한 작아요. 영화의 한 장면 네. 같은. 네. 그런데 그런데 가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네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저도 에스프레소의 매력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태리는 아닌데요. 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었어요. 야. 2010년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 네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달 정도 걸리죠. 와. 한 25km씩 해가지고 25km씩? 네, 800km 그 완주를 제 인생 목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야, 대단하시네. 네, 그때 이제 스페인을 길을 걸으면서 거기도 이제 카페 문화가 있잖아요. 정말 아침에 이른 아침 걷기 전에 정말 허름한 네. 그냥 동네 어디든지도 모르는 길 걷다가 네. 멈춘 동네에서 내려준 할머니가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그 크루아상이죠. 크루아상 하나 네. 이렇게 줄 때 그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엄청 싸요. 그리고 싸기도 하고 되게 행복해요. 그 할머니가 정말 손을 그렇게 하면서 에스프레소 네. 그라인더 탁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게 정말 돌아갈까 하는 머신에서 쭉 뽑아서 초코덕 하면서 네. 크루아상 거기서 옆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하는데 그거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네. 음식에 대한 추억은 그 장소와 그 분위기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많이 힘들었던 때이기도 하고 몸도 힘들고 걷다 보니까 네. 네, 아마도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걸 수도 있겠죠. 대단하시네요. 저희 방송에 손민아 씨가 맞습니다. 출연하셔가지고 또 영화 산티아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손민아 씨가 하루에 20km씩 걸으셨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20km, 25km. 또 와. 힘들 때 한 15km만 걷고 뭐. 네. 네. 참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저도 꼭 너무 가야만 되는 좋아요. 곳이 돼버렸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제 동양인들은 이제 거기가 먼 지역이다 보니까 끝까지 다 걸으려고 애를 쓰는데 네. 유럽 분들은 그냥 마치 저희가 뭐 한양 도성 혹은 어디 등산 가듯이 이렇게 와서 주말에 한 뭐 100km 정도 걷고 네. 혹은 뭐 50km 정도 걷고 가족끼리 아. 그런 분들 꽤 계세요. 친구들이나. 오늘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그 산티아고 길에 가면 꼭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에스프레소와 크루아상 진짜 꼭 맛봐야 되겠네요. 자, 그 우리가 이렇게 뭐 커피든 뭐 먹거리든 얘기할 때 항상 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그 떠오르는 영화라든가 그렇죠. 그런 작품들하고 함께 하면 더 이렇게 느낌이 배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에스프레소와 함께 보면 좋을 영화? 커피 마시면서 좋을 영화요.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2편 정도가 떠올라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옛날 영화긴 한데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네. 시드니 폴락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 처음에 그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쫙 나오면서 네. 아프리카의 풍경이 펼쳐지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 아마 요즘에는 이제 OTT 통해서 많이 쉽게 볼 수 있는데 네. 한번 보세요. 거기 배경이 커피 농장이에요. 케냐의 커피 농장 배경으로 그렇구나. 나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네.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거기 하얀 꽃들이 나오고 네. 체리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커피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 그렇구나.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 커피를 다루지는 않는데 그 정말 커피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시죠? 정말 예뻐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커피 맛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 영화는 네.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너무 추천합니다. 부러울 정도로 네. 안 보는 삽니다. 뭐 이런 얘기 네네네네.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로버트 레드포드 남자 배우 나와서 두 사람의 인연 연인처럼 네. 그 아니 이야기. 말 나온 김에 진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봐도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너무 네. 좋은 영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영화는 이것도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카모메 식당이라고 네. 일본 영화인데 한때 일본 영화 카모메 식당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해서 그 북유럽 가신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나도 창업을 하겠다 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여성 이야기죠. 이제 어떤 외로움과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커피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커피를 이렇게 잘 곱게 갈아서 가운데 꾹 누른 다음에 물을 내릴 때마다 이제 맛있어져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커피 루악 같은 맛있는 커피가 되라 하고 하는 건데 전 그 영화를 보면서 커피가 음식이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는 커피는 그냥 음료다. 음료가 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쉬운 그냥 흔하게 마실 수 있고 그냥 흔하게 마시다가 안 마실 수도 있는 그냥 가벼운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의 정성, 진심이 들어가서 맛이 바뀔 수도 있는 귀한 음식이구나라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추천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두 영화 다 약간 에스프레소하고 되게 성격이 비슷한 영화 같다라는 생각. 굉장히 잔잔하지만 네. 아주 진한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좋은데요. 정말 에스프레소 같다. 네네네. 자, 두 영화 진짜 안 보신 분들 혹은 감사합니다. 너무 예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난다. 다시 한번 꺼내보셔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들입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가죠. 어떤 네네. 노래 이번엔? 또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배우 중에 네. 우리 이진혁 군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티스트예요. 이 친구는 다재다능하고 음반에 연기에 뭐 네. 음악에 춤에 댄스에 뭐 랩에 못하는 게 없는데 본인 노래를 꼭 추천하고 싶다고. 제목은 소행성입니다. 네. 자, 소행성 듣고 갈게요. 조그만 넌 어제 나를 따라서 설렘이 빛나던 곳을 찾았어 내 방 한켠에 표시해뒀던 키가 이제 나를 넘어 소년이 꿈꾸던 별에 닿을 때까지 내 안에 작은 행성 은하수에 몸을 싣고 타올라 그 뜨겁게 큰 빛을 내는 태양처럼 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꿈꾸던 모든 것 Cause I'm with it, cause I'm with it 자유롭게 날 거야 꿈을 노래면 눈앞에 펼쳐져 나의 세계 소행성으로 나와 함께 난 알고 싶어 떠나고 있어 먼 여행 끝에 빛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Real life, real love, yeah 뛰어올라 더 높게 high, yeah 오랫동안 바라던 그 빛을 향해서 방황하던 날들도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겨 피어나 찬란하게 더 자유로운 혜성처럼 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꿈꾸던 모든 것 Cause I'm with it, cause I'm with it 자유롭게 날 거야 꿈을 노래면 눈앞에 펼쳐져 나의 세계 소행성으로 나와 함께 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네, 이진혁 씨의 추천곡 소행성. 이진혁 씨가 아이돌 네네. 멤버죠? 네네. 그 팀의 노래인 네. 거잖아요. 네네. 야, 좋습니다. 자, 2시의 뮤직 김영중입니다. 화요일 행복 레시피. 자, 커피를 사랑하는 이철아 감독님과 오늘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2217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에스프레소 바라는 곳에 한번 가봤는데요. 갔더니 의자가 없어서 살짝 당황했지만 얼른 마시고 가면 되니까 다리 아플 틈은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프레소는 앉아서 천천히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뭐 다 개개인의 원하는 바대로 마시는 게 에스프레소, 커피고 음식이죠. 뭐 꼭 이태리 가보셨지만 다 의자 있고 테이블 있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한창 에스프레소 바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앉아서 먹으면 어떻고 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별화가 제일 네, 중요한 마케팅적인 이슈였겠죠. 게 좀, 네, 그런 것들이 그죠?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마신 컵도 이렇게 쌓아놔서 예쁘게 사진 찍고 네. 많이 그러잖아요. 네. 아니 저는 진짜 그 유럽에 자꾸 그 얼마 가보지도 않은 유럽 네.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냥 너무 전망이 좋은 네. 우리나라로 치면 관광 명소예요. 네네네네. 앞에 막 천길 낭떠러지에 절벽이 쫙 펼쳐져 있고 바다가 멀리 보이고 이 바다 건너에는 이태리? 또 마을이 보이고 포르투갈이었어요. 아 포르투갈. 네. 네. 거기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1,300원? 잊혀지지가 않죠.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 포르투라는 동네였는데 네네. 거기 한 달 있다 왔거든요. 너무 좋았겠어요. 거의 매일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힐링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네네네. 마시는 그 맛. 네. 그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2217님이 궁금해하시는 네. 이 문제가 네. 우리나라의 에스프레소 바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져가기 네.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충분히 앉아서 마셔도 그럼요. 네. 여유 있게 네네네. 음미해가면서 네. 그리고 너무 써서 음미하셔야 돼요. 너무 써서 음미해야 돼. 이거는. 그 설탕을 한번 넣어서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음. 이태리는 이제 그 단맛을 중요시하는데 저는 커피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네, 일단 주문을 하면은 네, 일단 입으로 그 물로 입을 한번 헹궈요. 뭐 탄산수 주는 데도 있는데 뭐 탄산수까지는 아니어도 그 차가운 물로 입을 한번 살짝 헹군 다음에 네. 그 처음에 반 잔을 마셔요. 저는 반만 혹은 3분의 1만 마셔서 네. 그 커피의 본연의 에스프레소 막 추출한 맛을 느껴보고 코로 그 깊은 그 향기를 거꾸로 한번 내쉬면서 한번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끼고 난 다음에는 함께 주는 설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에스프레소 바마다 없으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는데 그래서 커피를 다 넣지 않고 반만 넣어서 네. 젖지 않고 마셔요. 저는 그러면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네. 그 쓴맛과 단맛이 한꺼번에 섞이지 않고 마시면서 느낄 수 있게 점점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층이 생겨가지고 층이 생기게. 그래서 밑에 좀 커피가 안 녹은 커피가 남더라도 그 안 녹은 설탕의 그 맛을 스푼으로 떠먹으면은 커피가 적절하게 섞인 맛이 또 맛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요리예요, 돼요. 요리. 알아야 돼. 에스프레소는 요리. 저는 에스프레소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잘못 해보세요. 마셨던 아니, 잘못이란 건 없습니다. 다 마시는 사람마다의 방법이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마신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 일단 양이 너무 적기도 하니까 좀 아껴서 나눠 먹자라는 의미도 있고 네네. 그리고 쓰니까 네네. 그 진하고 깊은 맛을 좀 느끼고 싶어서 굉장히 조금은 마셔서 그걸 입안에 다 이렇게 퍼지게. 전체 퍼지게 네네네. 막 이렇게 혀로 막 좋아요, 돌리고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마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코로도 이렇게 한번 그걸 안 코로 향기가 해봤어요.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안 그것도 해봤어. 매력이에요. 그러면은 요 코 위쪽으로 향기가 싹 퍼지면서 입안에 퍼지듯이
해봐야겠네요. 네, 오랜 시간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에스프레소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 무리하지 마시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즐길 수 있는. 네. 네. 에스프레소가 사실은 그 집에서 이렇게 내려 먹긴 참 좋은데 감독님 촬영하시다 보면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먹게 되죠. 네. 거기서는 에스프레소 잘 못 드시죠? 그렇죠. 근데 촬영장에 사실은 믹스 커피가 대세고요. 이제 제가 좀 위별 나서 좀 커피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은 근처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프레소를 내릴 수 있는 커피숍이 정말 시골 어디 가더라도 다 맞아요. 있어서 다 있어요. 예, 좀 구해다 주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한 10년, 20년 전 촬영장에는 모 감독님은 커피 머신을 갖다 놓으신 감독님도 있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옛날에 근데 그럴 수 있죠. 요즘에는 뭐 심지어 커피차라고 응원차들도 오고 네. 하기 때문에 정말 예, 커피 천국입니다 대한민국. 네. 너무 좋죠. 커피 맞아요. 러버들한테는. 네. 감독님은 그 촬영하실 때 네네. 어떤 스타일이실지 되게 궁금해요. 왜 감독님마다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 굉장히 다양한 카리스마 연출 넘치는 방법이 분들도 있고. 계시고. 네. 근데 지금 이철아 감독님 이렇게 뵈면 네. 너무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 약간 않고요. 감독 네. 느낌이 아니라 신부님 느낌, 선생님, 신부님 느낌이에요. 정말 약간 진짜 과찬이십니다. 그거는 너무 과찬이고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래요. 촬영장에선 어떤 모습이세요? 뭐 비슷하겠죠. 비슷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잘 유명하신 선배 감독님들, 뭐 박찬원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의 연출 방법, 그 분들의 메이킹 이런 걸 보면서 이야기를 네. 전해 들으면서 이제 저 또한 이제 배우들에 대한 스태프들에 대한 리스펙을, 그러니까 존중을 좀 담아서 연출을 하려고 해요. 그분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소중한 분들이고 네. 또 좋은 촬영이면 촬영을 잘하시는 분들, 연기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 다 각자만의 최고의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을 리스펙하고 그분들의 장점을 가져다가 잘 완성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카리스마 있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끌어내는 추출해내는 에스프레소처럼 끌어내는 방법을 좀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용조용 이야기를 많이 하고 촬영 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촬영할 때는 사실은 좀 날카로워지고 정신이 없고 약속한 바를 좀 이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촬영 이전에 예, 시나리오를 같이 읽는다든지 세트 동선을 어떻게 할지 구성을 좀 말을 많이 좀 하는 편이죠. 네. 이제 감독님이 빵집을 시작하실 때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쵸. 많이 도움이 되는. 엄청 사실 도움이 그거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생계였잖아요. 네, 생계죠. 생계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작품 활동할 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네. 했는데 지금은 그와 플러스 이제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맛있는 빵과 커피를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 저의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님의 성향과 너무 잘 맞는 부업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향도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전 옛날에 좀 급하고 막 네. 소리도 크고 좀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진짜요? 저 드럼 쳤었다니까요. 음악하고 이렇게 막 하이 그거 급하면 안 되잖아. 템포가 있고 막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가 떨어진 거 아닐까요? 그렇죠. MZ 세대를 이해 못하는 MG라니까요. 라고 불러야 되는. 네. 자, 오늘 이철아 감독님과 에스프레소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곡을 또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또 우리 작품에 임철수 배우님이 나오세요. 네. 우리 이제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등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임철수 배우님이 나도 한 곡 추천할래라고 했는데 그게 잔나비. 네. 나의 기쁨, 나의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임철수 배우님의 추천곡 잔나비의 나의 기쁨, 나의 노래, 이 노래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촬영 잘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수요일에 팝업 초대석 또 준비돼 있거든요. 요리상자 이세준 씨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별 볼 일 없는 섭섭한 밤도 있어요. 오늘도 그런 밤이었죠. 창을 열고 세상 모든 슬픔들에게 손짓을 하던 밤. 노래가 되고 시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만 내게 오길 뒤척이다 잠 못 들던 밤이 있는 한 닿을 수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되어 날아가 거리를 나 뒹구는 후 쉬운 마음 되어라. 이 비거기는 잠자리가 난 좋아요. 제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버려지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되어 날아가 거리를 헤집으며 텅 빈 눈과 헛된 마음과 또다시 싸워이 나의 기쁨 나의 노래여 거리를 나 뒹구는 후 쉬운 말